손녀 결혼식 날, 저는 식장 입구에서 쫓겨났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오시면 안 돼요. 신부 가족만 참석하기로 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20년 동안 제 손으로 키운 손녀의 결혼식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돈만 대주는 ATM 기계 같은 존재였던 거죠. 손녀 대학 등록금, 결혼준비금, 신혼집 전세금까지 모두 제가 댔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박순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20년간 손녀를 키우고 뒷바라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는지, 마지막에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아픈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4년 저는 52세였고 며느리가 딸을 낳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가 맞벌이를 해야 해서 아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손녀 지은이는 정말 예쁘고 똑똑했어요. 100일 때부터 제가 키웠으니까 저를 진짜 할머니보다 더 좋아했죠. 할미, 할미 하며 제 품에 안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지은이가 유치원에 갈 때도 제가 데려다 주고 학교에 갈 때도 제가 픽업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던 지은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부부는 맞벌이로 바쁘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여겼고요. 밤늦게 열이 나면 병원에 데려가고 아픈 날에는 밤새 간병했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제 취미 생활도 모두 포기하고 오로지 지은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수학 학원.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내 손녀 교육비쯤은 내가 대겠다고 했을 때 아들 부부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저는 지은이의 모든 교육비를 댔습니다. 월 100만 원이 넘는 학원비부터 시작해서 학용품, 옷, 신발까지 모든 걸 제가 샀어요. 제 연금과 아버지가 남겨주신 적금을 털어서라도 지은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지은이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어요. 라는 며느리의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 손녀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교육비는 더 늘어났지만 저는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은이가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면 더 많이라도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지은이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부터 아들 부부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은이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는데 적금 좀 깨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교육비였다가 이제는 대학 등록금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과 제가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3천만 원을 마련해 줬어요. 지은이가 좋은 대학 가려면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대학교 기숙사비, 생활비, 컴퓨터, 심지어 친구들과의 여행비까지 모든 걸 저에게 요구했어요. 할머니,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지은이만 못 가면 속상해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에 또 지갑을 열었죠. 아들은 엄마가 지은이를 너무 예뻐하시니까 이것도 해주고 싶으실 거잖아요. 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며느리도 어머니가 해주시면 지은이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라며 계속 요구했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다 제 돈만 노리는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대학생이 된 지은이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사랑해요 라며 안기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대화가 안 통해요 라고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명절에 와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제가 지은아,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 네 하면서도 대답만 건성으로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제 음식도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어요 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가장 상처받은 건 지은이가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돈만 많고 말이 안 통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였어요. 20년 동안 제 모든 걸 다 쏟아부어 키운 손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요. 그래도 저는 대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직 어리니까 세상을 잘 모르는 거라고, 나중에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지은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 저 결혼해요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우리 지은이가 벌써 시집을 가다니 할머니가 예물이랑 결혼준비금 다 마련해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은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할머니, 그런 건 부모님이 해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그냥 축하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겸손한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로 저를 배제하려는 거였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예단 가게, 드레스샵, 예식장 구경 등 모든 과정에 바쁘시니까 할머니는 안 오셔도 돼요 라는 말만 들었어요. 20년 동안 키운 손녀의 결혼 준비에 저만 빠져 있는 거였죠. 아들에게 물어봐도 지은이가 친구들이랑 하고 싶어 한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가 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지은이 결혼 준비금이 많이 들어요. 신혼집 전세금, 예물값, 예식비까지 하면 거의 1억이 넘어가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나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모두 털어서 5천만 원을 마련해 줬어요. 남은 건 월세로 들어오는 작은 상가 하나뿐이었지만 손녀 결혼인데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건네주면서 그래도 지은이 결혼식에는 할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건 지은이랑 상의해봐야겠어요.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요즘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가족들만 참석해서 조용히 하려고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도 저는 그래, 요즘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설마 저를 빼고 하려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결혼식을 1달 앞두고도 저는 초대장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친척들은 모두 받았는데 저만 받지 못한 거예요. 아들에게 지은이 초대장은 언제 주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할머니는 따로 드릴게요 라며 애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이상해서 며느리에게도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가족이니까 굳이 초대장이 필요 없잖아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은이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지은아, 할머니는 결혼식 때 뭘 하면 되냐? 신랑 측 인사는 언제 만나고 예식 순서는 어떻게 되냐? 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은이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할머니, 사실은 이번 결혼식은 정말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신랑 신부 부모님들만 참석하시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키운 손녀의 결혼식에 저는 초대받지 못했다는 걸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년 동안 내 손으로 키우고 모든 교육비를 대주고 결혼준비금까지 5천만 원을 준 손녀가 나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는다고.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도 오지 않고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제가 뭘 잘못했나? 지은이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나? 아니면 제가 너무 오버했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며칠 후 아들에게 따졌더니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가 봐요. 결혼식보다는 신혼여행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라며 지은이를 감쌌어요. 며느리는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실까봐 말 못했는데 정말 조용히 하려고 해요 라고 변명했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 친구들은 다 결혼식에 초대받았다는 걸 말이에요. SNS에서 봤거든요. 결국 가족 중에서 저만 빠진 거였어요. 돈은 받으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저를 배제한 거죠. 결혼식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지은이에게 연락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정말 결혼식에 못 가는 거냐? 고 물어봤더니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따로 시간 내서 뵐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20년을 키운 손녀인데 그 아이의 가장 중요한 날에 할머니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 저는 몰래 식장으로 갔어요. 식장 앞에 도착했는데 정말 아는 사람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그런데 저만 초대받지 못한 거였어요. 문 앞에서 지은이 할머니 왔어요 라고 했더니 직원이 당황하면서 잠시만요 라며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몇 분 후 며느리가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정말 가족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키운 손녀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며느리 뒤로 아들도 나왔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지은이 할머니인데 손녀 결혼식에 왜 못 오냐? 20년 동안 키운 게 뭐냐? 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식장 안에서 지은이가 나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할머니, 왜 오셨어요? 오늘은 정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왜 저러시는 거예요?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창피하고 분했어요. 20년을 키운 손녀가 저를 남처럼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며 어머니, 오늘은 정말 곤란해요. 신랑 측에서도 가족만 온다고 했는데 할머니까지 오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신랑 측 할머니들은 다 와 있으면서 저만 못 오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식장에서 쫓겨났어요.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신랑 측에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지은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20년을 키운 손녀가 신랑 눈치를 보느라 할머니를 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동안 제가 뭘 한 건가, 20년이라는 세월이 헛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이를 위해서 제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 가족에게 매달리지 말자. 20년 동안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지은이도 많이 미안해해요. 라고 하면서 무마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말이에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은이가 선물을 들고 집에 왔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대신 하와이에서 이거 사왔어요. 라며 싸구려 기념품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 기념품을 받으면서 20년이 이 기념품만큼의 가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아, 할머니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을 거야. 결혼했으니까 이제 어른이잖니.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살아라. 지은이는 당황했어요. 아마 제가 계속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기에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은이가 실수한 건 있지만 그래도 손녀잖아요 라며 달랬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충분히 해줬으니까 이제는 제 인생을 살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은 엄마가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결혼식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라며 저를 나무랐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돈을 댈 때니까 좋게 말했는데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지금 신혼집 살림 마련하느라 힘든데 왜 그러세요? 혈육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따졌어요. 20년 동안 제가 한 걸 생각하면 지은이가 저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지은이도 몇 번 와서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러는 게 뻔히 보였어요. 가장 상처받은 건 아들이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고집이 세지셨나?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고집이 센 게 아니라 20년 동안 바보같이 당하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건데 말이에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가족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72세가 되도록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없었더라고요.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손녀 돌보기.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던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처음엔 심심하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점점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평온한 시간 말이에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봤어요. 처음엔 이런 걸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안 되겠어요? 제 인생인데. 가장 좋았던 건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활동도 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저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김영희 언니와 최순자 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고 정말 공감해 주셨어요. 순덕아, 내가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이제는 내 인생 살아야지라고 말씀해 주실 때 눈물이 났어요. 영희 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대요. 며느리 산후조리 도와주고 손자 키워주고 돈까지 대줬는데 나중에는 할머니는 이제 오시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언니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할 필요 없어. 우리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요. 서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함께 여행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취미 활동도 함께 해요. 70대에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경로당 친구들의 권유로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붓으로 글자를 쓰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줄 몰랐어요. 집중해서 글씨를 쓰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요. 서예 선생님이 순덕 씨는 글씨에 정성이 담겨 있어요. 계속 배우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라고 칭찬해 주실 때 너무 기뻤어요. 72세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분들께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일인데 순덕 씨가 만든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이전에는 지은이와 가족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며 살고 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가족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제 노력이 여기서는 진심으로 감사해 해요. 지은이와 연락을 끊은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할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역시나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축하한다. 아이 잘 낳아라 라고만 했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 지은이가 엄마가 되다니 할머니가 모든 걸 도와줄게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예전처럼 도와주실 거죠? 아기 용품도 사야 하고 산후조리 원비도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지은이가 울면서 할머니가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할머니를 버렸잖니. 결혼식 때 일을 벌써 잊었냐? 라고 했더니 한참 있다가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뭔가요? 20년을 키운 할머니보다 신랑 체면이 더 중요했다는 거잖아요. 지은이가 몇 번 더 연락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이제는 내가 어른이니까 내 힘으로 살아라라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까지 나서서 엄마, 이제 지은이가 임신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임신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가장 화가 난 건 며느리가 어머니가 지은이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사랑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모든 걸 해줬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저를 배제한 건 누구인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지은이도 결혼했으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라. 서로 연락하지 말자. 그렇게 저는 20년간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72세에 찾은 자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자유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하고 기대가 되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의 실력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동네 전시회에도 작품을 출품해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경로당 친구들과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자식이나 손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계신 분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소외당하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72세에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서로 응원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